자, 5월 모의고사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음, 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 당일보다 다음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22번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다뤄볼 것들이 많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촬영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와서 따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말이 조금 빠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절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자, 일단은 문제의 해석이 상당히 까다로운 건데 일단 주제는 항상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22번은 그냥 픽스돼 있어. 결국 어떤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느냐. 그래프에 케이스 나누기 문제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많이 다뤄봤느냐 아니면은 그냥 해설만 주구장창 읽어봤느냐 그 차이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못하고가 나뉠 겁니다. 음. 자, 그래프를 많이 다뤄본 친구들은 한 중간 과정까지는 갔을 거고요. 그래프가 아니라 항상 식으로만 접근을 한 친구들은 손도 못 대는 문제였다. 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요런 상식과 더불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쌤이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게, 여기에서 gx, hx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두 개로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케이스로 얘기하자면 두 함수 곱이 연속이 되는 상황을 얘기하죠. 뭐 다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놈이 만약에 불연속이야. 요 놈이 불연속이야. 그러면은 다른 놈이 뭐여야지 이 말을 연속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곱해서. 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놈이 0이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불연속이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끊겨 있다고 생각하자. 이 말을 연결시켜줘야 되겠지. 근데 1, 2, 3, 4 이런 수를 곱하면은 이것이 절대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둘 다 0을 곱하고 0을 곱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둘 다 얼마가 되죠? 0으로 뭉쳐질 수 있겠죠. 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원래는 사실 뭐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아니죠. 좌극한, 우극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선생님은 불연속 곱하기 0은 연속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가 불연속이면 다른 한 놈은 0인 상황이 되면 대부분 연속으로 갈 수 있더라 라는 것과 근데 1번만 알면 안 되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g라는 함수가 요 높이는 알파고요. 그 다음에 끊겨져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가는 요 높이는 베타라고 생각해 볼게. 자, 어떤 h를 곱해가지고 얘가 연속이 되려면 일단 0도 가능하지만 크로스인 상황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요 놈을 그대로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자, 요거를 좌우로 뒤집었다고 이렇게 쳐봅시다. 좌우로 뒤집으면 왼쪽은 베타로 가게 되고 오른쪽은 알파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지. 데칼코마니를 했다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 요놈의 곱의 자극한, 우극한을 따져볼 건데요. G 곱하기 H라는 요런 함수에 대해서 좌극한을 따져보면은 좌극한은 G는 알파로 오고요. 그 다음에 H는 베타로 가게 되겠지. 그러면은 곱을 해주면은 아마 알파, 베타로 가게 될 겁니다. 자, 반대로 우극한을 해주게 되면 G는 베타로 가요. 그런데 요놈에게서 또 알파를 곱해줄 수 있겠지. 크로스가 되면은 결국은 뭐가 된다? 양쪽 곱한 값이 같게끔 만들어줄 수 있겠더라. 자, 이 상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로스의 상황에서도 한 놈이 불연속일 때 곱해서 연속을 만들 수 있더라. 이 얘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십사 부탁을 꼭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적절하게 섞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를 잘 한번 읽어봅시다.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최고차항 계수가 4다. 그리고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가진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막 떠올라야 돼요. 어떤 그래프가 떠올라야 되느냐? 1번 W. W인데 지금 요 세 극값을 세 개를 가지는데 이 세 개의 높이가 다 다르라고 했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W 형태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는 제외하고요.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요렇게 굴곡이 더 심하고 두 번째는 살짝 들어갔다 올라오는 요런 두 개의 형태 그래프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프 케이스 나눴죠, 일단은. fx는 요렇게 생겼다. 까지 우리가 해결을 했고요. 자, 두 번째 hx를 보면은 hx는 직선이고요. 직선인데 어딘가에서 끊겨 있죠. 끊겨 있습니다. A라는 곳에서 끊겨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대충 그려보자면 이게 F였고요. H를 대충 그려보자면 H는 뭐 제일 앞에서는 요 놈을 따라가니까 증가하는 이런 직선이다가 갑자기 어떤 A라는 순간에 감소하는 직선으로 갈아타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일단 H의 모양도 대충은 알았고요. 요런 삿갓 모양이 됩니다. 삿갓 모양인데 이게 끊겨져 있을지 붙어 있을지는 나도 몰라 아직은. 자, 가로 가봅시다. 아마 가의 해석이 제일 중요하겠지. 가나의 해석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가를 밑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gx의 절대값이 fx다. 라는 말이 뭘까요? 뭐 당연하게도 뭐 이걸 장황하게 쓸 수는 있지만 fx가 그냥 gx 아니면은 마이너스 gx라는 얘기지. 반대로. 자, 나는 fx는 대강 그려놨잖아. 근데 gx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gx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반대로 생각하면 gx라는 것도 사실은 fx거나 마이너스 fx인 상황 아닌가? 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 fx라는 게 결국 gx의 절대값을 붙인 형태라면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 fx도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자, 또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아까 그렸던 그래프 개형 요 위쪽에 우측 상단에 요 그래프 개형이 0보다 위에 있거나 혹은 접하는 이런 상황이겠구나 정도까지 케이스를 늘릴 수 있게 되겠지. 늘렸다기보다는 사실은 세분화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 2, 3, 4 중에서 답이 될 만한 건 뭘 것 같아? 정우이 같으면은 3번, 4번부터 하겠죠. 왜? 접하는 특이한 상황이니까 문제의 해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꼼수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프 감이죠. 네. 3번, 4번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네. 1번, 2번 같은 케이스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상황 중에 딱 하나일 뿐인 거잖아. 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큰 범위 중에 하나겠죠. 근데 얘는 3번, 4번은 딱 그 시점밖에 없으니까요. 네. 자, 일단은 꼼수 말고 그래프를 읽는 통찰력. 자, 그러면 가에서 봤을 때 gx가 fx-fx 이렇게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일단 g를 한번 대강 그려볼게요. f가 만약에 선생님이 3번 같은 걸 먼저 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fx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지죠. 자, 둘 중에 나는 하나를 선택을 할 겁니다. 왜? 함수기 때문에 하나의 값에는 반드시 하나가 만나야 되겠지? 자, 선택을 할 거다까지밖에 우리는 아직 해석을 못해요. 자, 그런데 가의 두 번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좀 전에는 요 놈을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요 두 번째 이 식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식을 가져와 보면은 다시 적진 않을게. 이 좌변을 미리 우리가 바꿔보자.
좌변은 여러분들이 미분 계수의 정의로 많이 봤을 거야. 자, 만약에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복습해야 돼요. 수투. 자, 얘를 바로 바꿔보면 G 프라임의 X가 되는데요.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X의 절대값을 취한 형태다. 사실 F 프라임은 우리가 알거든. 왜 아느냐? 4차 함수인데 F 프라임은 3차 함수겠죠. 자, 그런데 그 값이 3개이려면 F 프라임이 0을 지나는 값도 3개여야 합니다. 이런 형태가 F 프라임인데, 그렇다면 F 프라임의 절대값을 씌운 형태는 이렇게 볼록한 형태가 되겠죠. 물론 얘네들은 대칭이어서는 안 됩니다. 대칭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 아까 전에 그 값의 값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것이 f 프라임의 절대값 형태고요. 그렇다면은 요 놈이 곧 뭐가 되느냐? g 프라임과 유사하겠죠. 왜 유사하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느냐? 왜 유사하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느냐? 사실 얘는 위에도 나와 있지만 0에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우극한만 따질 거예요. 사실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조금 더 세밀하게 그래프를 잘 그리려면 필요한 얘기긴 합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푸는 걸 원하기 때문에 G'은 이런 형태, 볼록볼록한 형태로 그려졌다 라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전부 다 어디에 있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G'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G는 계속 어떤 상태다? 증가하는 상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출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증가도 어떻게 증가를 하고 있느냐? 뭐 요놈 각각을 쭉 따져보자면은 계속 이렇게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엄청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증가하다가 멈췄다가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뭐는 G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다라는 것까지 해석을 했어요. 이건 굳이 그리지는 말고 G는 증가 상태다까지가 가의 두 번째 조건이었죠. 자, 이제 요 말을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 G가 증가하는 상태여야 하는데 우리는 뭘 할 거냐? G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fx를 선택하든 마이너스 fx를 선택하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무엇인 것을 가져와야 되느냐? 증가인 것을 가져와야 돼. 야, 그러면은 우리는 G를 그릴 수 있었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 두 개의 형태 중에서 1번, 2번의 형태 중에서 증가한 놈들을 계속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구간, 여기에서는 얘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은 얘를 선택해야 되겠지. 마찬가지 두 번째 구간, 요 놈은 감소하고 있고 요 놈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놈 얘를 가져와야 되겠죠. 마찬가지 세 번째 구간에서는 요 놈을 가져와야 됩니다. 증가해야지만 되니까 G는. 마찬가지 마지막에 또 증가하는 요 놈을 가져와야 돼. 자, 그러면 얘를 쭉 모아보게 되면은 GX는 밑에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위에 똑같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요 값에서 위로 다시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일단 대강 그리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다가 위로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또 밑으로 쭉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위로 올라가다가 자, 여기에서 접하는 상황이 좋은 게 뭐냐면은 얘가 연속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접하는 상황이 아마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함을 가져다 줄 거다. 그래서 3번, 4번부터 먼저 하겠다라고 선생님은 얘기한 거죠. 이건 다 풀어보고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접하는 상황은 항상 특이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게 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이용한 겁니다. 자, 여하튼 G는 저렇게 그려졌다. 까지가 가에 대한 얘기야. 가에 대한 얘기. 자, 여기까지도 좀 빡세죠? 네. 아직 좀 더 남았습니다. 한 발 더 남았다. 자, 나에서 아까 얘기했던 gx 곱하기 hx가 연속이다. 아직 우리는 hx도 못 그려봤는데요. hx랑 gx가 연속이다 라는 거를 해석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g는 우리가 그렸긴 그렸는데 아마 케이스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g의 케이스. 먼저 첫 번째. gx의 케이스. 자, 두 개로 나눠서.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케이스는 fx가
G 형태라고 했는데 왜 fx입니까? 자, 우리는 fx에서 gx가 파생된 거기 때문에 항상 f를 먼저 그려놓고 gx가 1에서 요렇다라는 것을 정리해 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fx가 이렇게 됐을 때 g는 무엇이냐? g는 증가하는 것만 가지고 와야 되니까 감소하는 거 이 부분은 반대로 틀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증가하는 거 가지고 왔고요. 마찬가지 감소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불연속이 돼버리고 정확하게 반대쪽 대칭인 점에서 x축의 대칭인 점에서 위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요. 다음 여기 부분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를 그대로 그려주면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g를 이 상황, 즉 먼저 접하는 상황에서 그려본다면은 첫 번째 감소하는 형태는 증가하는 걸로 올려주고요. 증가, 다시 증가. 그 다음에 감소하는 형태는 다시 증가하는 형태로 반대로 뒤집어주고 그 다음 여기에서 뚝 떨어져 있으니까 이번에는 뚝 떨어져서 불연속이 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우리는 gx의 두 가지 개형을 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래프의 케이스 나누기입니다. 우리는 1번, 2번 중에서 되는 거 하나 정하면 답이 나와요. 어렵지만 심플하죠. 항상 문제풀이가 다른 게 아니라 항상 문제풀이는 똑같습니다. 틀이 똑같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뭐 여기에 뻥 비워놓고 채우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뭐 이렇게 좀 세세한 부분은 생략하고 그냥 빨리 풀겠습니다. 자, gx의 형태를 나눴는데 우리한테는 뭐도 필요하느냐? hx의 케이스도 필요합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gx가 불연속인 점들 하나, 두 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뭐 여기를 알파, 그리고 여기를 베타. 마찬가지로 이 케이스에서도 불연속인 거는 두 개가 나와. 알파 그리고 베타.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 혹시라도요 이런 게 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붕 떠 있는 모양 이게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대충 빨리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한번 붕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붕 뜨게 돼요. 불연속인 게 무려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곱해서 연속을 만들기가 더 어렵겠죠. 예. 그래서 아마 3번, 4번 지금 쓴 1번, 2번 케이스가 답이 유력한 후보들이고요. 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불연속들을 뭘로 만들어줄 거다? hx를 곱해주면서 연속을 만들어줘야 된다. 연속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두 가지가 있다. gx가 지금 불연속인 거지. g가 불연속이니까 g가 불연속인 거를 hx를 통해서 연속으로 만들어 주려면 h 값이 0인 것들이거나 즉 알파나 베타에서 h가 0이면 되겠지. 그런 점이 두 개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면 다른 하나를 더 연속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 요소가 뭐다? 선생님이 설명한 크로스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오른쪽 그림에서 베타 이 상황을 연속으로 만들어 주고 싶다. 크로스로.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G지. 그러면 H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느냐? 이게 좌우로 뒤바뀐 형태가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양쪽으로 커버가 되니까 얘는 곱해서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H가 0 그리고 크로스 두 개의 연속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야. 라는 걸 알고. 자, HX는 일단 처음에 설명을 살짝 했듯이 HX는 첫 번째 증가하는 형태를 따라가다가 감소하는 형태를 따라가는 이렇게 갈아타는 소위 갈아타는 이런 함수입니다. 자, 갈아타는 함수에서 케이스가 여러 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자,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h가 0이 되는 점이지. 일단 가장 먼저 따져야 될 건 h가 0인 점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그리고 몇 개 있느냐 혹은 없느냐 라는 걸 제일 먼저 봐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h가 0인 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봤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야. 위에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살짝 그려놓자면 4x 플러스 2죠. 플러스 2. 먼저 가는 게 4x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아마 이렇게 크로스되게 그려질 겁니다. 자, 나한테 중요한 거는 뭐다? 요 놈들이 0을 지나는 게 어디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 x절편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증가하는 놈의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저 감소하는 요 놈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더라. 이건 여러분들이 구해보면 될 것 같고 이런 짜잘한 계산들은 여러분들 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범위를 나눠줘야 돼요. 왜 나눠주느냐? 한 놈을 이렇게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갈아타야 되잖아. 어느 순간 이렇게 갈아타야 되는데 그 갈아타는 시점에 따라서 h가 0이 되는 값이 달라져 버려요.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케이스.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요놈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나눈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게 되면 앞쪽에서는 4x 플러스 2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오는데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더 작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은 여기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보다 더 전에서 이렇게 끊겨버리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누구를 따라가느냐? 감소하는 놈을 따라가게 됩니다. 감소하는 놈을 따라가는데 얘는 이 마이너스 2분의 3을 이렇게 관통하게 되죠.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는 h의 얼마가 제로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제로가 된다. 자, 두 번째 케이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h가 2분의 3보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클 때 이겠네. 자, 근데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가 한번 있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났다고 칩시다. 이렇게 지났어요. 지났는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는 못 갔어. 못 가서 멈추고 그 다음에 누구로 갈아타느냐? 요 감소하는 이놈으로 갈아타야 되겠죠. 그래서 뭐 붙든 안 붙든 어쨌든 이렇게 갈아탔습니다. 갈아타서 이렇게 내려왔어. 자, h가 0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으면 이 강력한 무기 하나가 없어진다는 거지. 안 되겠죠. 왜? 우리는 불연속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연속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 범위는 안 됩니다. h가 0인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범위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날 때까지 계속 얘를 이렇게 타고 가겠죠. 타고 가다가 자, a가 뭐 양수이든 음수이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딘가에서 이렇게 갈아타게 되더라. 그렇다면 요때의 0을 지나는 값은 h-2분의 1이 제로겠더라.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 h와 요 h와 gx 요 두 개를 이제 융합해 줘야 됩니다.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융합을 해줘야 됩니다. 융합을 해줘야 돼요. 이 마지막 과정이 선생님 입장에서도 설명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너무 완벽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좀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 두루뭉술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결론 일단 자, 첫 번째 얘는 불연속이 지금 몇 개예요? gx는 불연속인 게 지금 두 개인 거죠. gx는 불연속인 게 지금 어떤 상황이든 불연속인 게 알파와 베타 두 개가 있습니다. 알파와 베타 두 개. 여기서도 두 개. 그러면 이 두 개를 h 가지고 연속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h가 0인 건 몇 개밖에 없어. h가 0인 거는 한 개씩밖에 없죠. 이 케이스에서도 한 개, 이 케이스에서도 한 개란 말이죠. 그럼 h가 0인 이거 방법으로 하나는 연속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다른 하나는 아까 말했던 크로스의 형태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크로스의 형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불연속을 없애줄 수 있는 거를 뭐 이런 식으로 형광펜으로 같이 한번 나타내 볼게요. 아까 전에 알파와 베타가 있었는데 그 알파와 베타가 어디서 채워져야 하느냐?
여기 하나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 우측 케이스에서는 여기 하나가 있을 거야. h가 0이면은 그걸 뭉쳐줄 수 있으니까. 자, 또 다른 부분에서는 크로스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크로스가 될 수가 없죠. 어디서 될 수 있느냐? 요 끊겨진 경계값.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끊겨진 경계값. 즉 불연속은 불연속으로 크로스해서 연속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것은 사실 이놈밖에 없지 지금. 요거. 새롭게 우리가 알아낸 크로스가 되는 이 지점. 이 지점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알파, 베타를 다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지점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한번 따로 살펴볼게요. 자, 다른 쪽에서 따로 살펴보면 지금 hx는 좀 전에 그렸듯이 요렇게 올라가다가 자,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나 혹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gx는 아까 전에 어떤 형태였냐면은 gx는 위에서 보자면 뭐 케이스는 다양하겠지만 결국 이렇게 되거든. 한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뚝 끊기고 반대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혹은 뭐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뚝 끊겨서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뭐 요런 케이스들이 있겠죠. 자, 어찌 되었건 이 값 두 개는 서로 뭡니까? 대칭이죠. 하나가 알파라면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인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가 위에가 알파라면 요놈은 마이너스 알파인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러면은 요놈들을 크로스를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 크로스를 해준다는 말은 hx가 요런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런 형태. 물론 얘네가 정확하게 알파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알파가 아니라 어떤 값에 가든 요쪽에서 만약에 베타로 왔다고 칩시다. 베타로 왔어요. 베타로 왔다면은 사실 요놈의 아까 전에 이 값은 마이너스 알파였던 거고, 좌극한 요놈이 마이너스 알파였던 거고, 그 다음에 요놈의 아까 전에 우극한이 여기 위에서 알파였죠. 그러면은 반대로 요놈을 크로스 해주려면은 얘랑 얘 곱한 게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되어야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베타가 되어야만 하겠지. 마이너스 베타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결론. hx는 양쪽을 정확하게 반띵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만 할 것 같다. 즉 여기에서의 좌극한과 여기에서의 우극한이 서로 마이너스 값만 빼면 이 절대값은 똑같다. 자, 마지막으로 해석하면 이쪽 왼쪽에 있는 부분이 4x 플러스 2였고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그래프입니다. 근데 요 그래프와 이 값이 결국 반대가 되어야 한다. 2x 플러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럼 넘어가서 x는 2x가 1이 되니까 x의 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아, 요 값은 이런 케이스인지 이런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2분의 1이 되어야 하더라. 자, 이제 돌아와 봅시다. 자, 돌아와서 결국 방금 우리가 밝혀낸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이게 2분의 1이거나 혹은 요놈이 2분의 1이어야만 한다. 자,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있죠. 어딥니까? 드디어 우리가 해냈습니다. 뭘 해냈느냐?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안 보여요? 왜 지웠느냐? 2분의 1이라는 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을 수 없죠. 작을 수 없기 때문에 모순이 되어서 얘는 거짓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밝혀낸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hx의 형태를 우리가 정했고요. 그러면 반대로 아마 여러분들은 fx와 gx의 형태도 이제 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식으로 보자면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요게 요 케이스인지 아니면은 요 케이스인지를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선생님은 사실은 그래프로 바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전에 크로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잘 들어봐요. 자, 잘 들어봐요. 밑에 HX에서 이번에 색깔을 좀 바꿔서 강렬한 색깔 한번 없나? 분홍색. 자, 여기에서 잘 보면은 자, 잘 보면은 자, 빨간색. 잘 보면 우리가 결정한 HX에 크로스 되는 요 부분이 좌측이 플러스고요. 우측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은 GX는 좌측이 마이너스고 우측이 플러스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해됐지? 둘 다 플러스고 둘 다 마이너스면은 미안합니다. 요건 다시 자, 요 부분은 다시 지웁시다. 요 부분은 다시 지웁시다. 자, 요 부분은 다시 지우고 크로스가 될 때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상관이 없네요, 사실. 예,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했던 말은 삭제하시고. 자, 다시 생각해 보면 요거 일지를 우리가 다시 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우리가 안 쓴 조건이 다시 위를 살펴보니까 문제에서 우리가 안 쓴 게 여기에 있네요. G0이 3분의 40이다 라는 조건을 아직 안 썼지. 나머지는 지금 형광펜으로 빼곡한데 요 놈만 지금 아직 형광펜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써먹어야 되겠죠. 써먹어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써먹겠다. 자, G0이 3분의 40이어야 됩니다. G0이 3분의 40이어야만 합니다. 자, 두 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 결국 알파와 베타가 누구인 건 알았느냐?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인 건 알았어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 요 놈을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한번 더 보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이라고 한번 두어봅시다. 그러면 이 사이에 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요 사이에 x는 0인 게 존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G0의 값이 어떻게 돼? 얼마인지는 모르나 0보다 작다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또 우리는 큰 일을 해냈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찾은 정답은 이런 상황이 됩니다. 네. 자, 이제껏 달려온 것은 결국 단 하나의 그래프를 찾기 위해서 쭉 달려오게 된 거죠. 자, 달려와 봤더니 결국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첫 번째 요 언덕배기가 무엇이 되느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형태고요. 자, 두 번째 요 극값은 무엇이 되느냐? 요 상황이니까 2분의 1인 상황이 되는 거죠. fx의 두 점을 알아냈다. 사실상 fx의 두 점을 알아낸 건 아니지. 왜? 이 점의 높이가 얼마인지는 사실 모르잖아. 극값의 위치를 알아냈다라는 것이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그래프 잘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다 푼 거예요. 자, F의 그래프 형태를 이렇게 하나로 완성지었고, 자, 그러면 사실 F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게 없으나 높이가 없으니까 F'의 식은 우리가 잘 만들어낼 수 있겠죠. 왜냐? 극값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F'X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적어 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X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가고 X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가고요. 나머지 하나의 근은 아직 모른다. 근데 A를 문제에서 썼으니까 B라고 둬봅시다. 자, 그리고 제일 앞에 개수는 16입니다. 왜? fx는 최고 차항이 개수가 4인 거라 그랬으니까 4x 4제곱 플러스 얼마니까 요거를 미분하면 16이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f'x의 10을 완성을 했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사실 fx잖아. 물론 fx가 아니라 gx와 hx를 알아내야 되는데
hx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거고 지금 다 해결이 됐으니까요. 자, g1을 구해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g1을 구하려면 결과적으로는 f를 알아야 g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f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f'x를 당연히 적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적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나와 있는 풀이대로 그냥 쭉 적어 놓을게요. 미리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fx는 f'을 전개해 가지고 적분을 해주게 되면 4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 b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bx 더하기 c, 요거는 적분상수죠. 자, 요렇게 나오는데요. c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0을 집어넣어 가지고 문제에서 G0이 3분의 40이라고 했기 때문에 F0도 아마 3분의 40일 겁니다. 왜? F0이라는 거는 여기 증가하는 놈에 있기 때문에 얘 값이나 GX나 똑같이 가겠죠. 그래서 C 값은 3분의 40이 되고요. 3분의 40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 나머지 점들은 우리가 다 써먹었단 말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에서의 사실 이 함수값은 몰라요. 대신 아는 게 하나 있죠. b라는 점이 마지막 극값이었고 이 극값은 0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b에 대해서 뭐 2차 중근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것도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아서 그냥 b를 대입하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 같네요. 자, b를 쭉 대입해가지고 요식을 0이다를 풀어보면 생략하겠습니다. b는 2가 나옵니다. 자, b가 2가 나왔으면은 이제 fx가 완성이 되었고요. 그러면은 gx의 값에 결국 g1을 넣으려면 g1이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G1은 2분의 1과 B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감소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F1이 되겠죠. 마이너스 F1이 됩니다. 요거 잘 이해 안 가면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앞에 과정을 밟아오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F1을 쭉 집어넣어 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38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H의 3을 구하자. H의 3을 구하자. H의 3은 말 그대로 아까 전에 4x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앞쪽에서 봤다시피 위로 뭐 올라가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인데 결국 우리가 결정을 처음에 못했던 것은 A가 어디냐, 중간에 이 경계가 어디냐 라는 것만 결정을 못한 상황이었거든. 그런데 그 경계값이 실제로 양쪽이 나눠지는 2분의 1이었다는 것을 아까 밝혀냈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자, 그러면은 H3이라는 것은 요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3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G1 곱하기 H3 114입니다.